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한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고 뭔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버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 한번 권한 적이 있었는데요. 막상 생각해보니까 인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버스는요, 기본적으로 침체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하락을 즐기는 상품이죠. 항상 상승기에만 투자를 한다는 발상에서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는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인버스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버스 ETF는요, 코스피 200을 반대로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여기서 코스피 200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아시죠? 종합주가 지수 말하는 건데요. 이 종합주가 지수에서 상위 200개 항목을 지수화시킨 게 바로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코스피의 거의 대부분의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90% 후반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피 200은 코스피의 등락을 정확하게 거의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인버스의 특징은 뭐냐? 코스피 200이 상승하면은 손실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피가 하락하면 이익이 나는 굉장히 특이한 상품입니다. 거꾸로 가죠. 청개구리 같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장기 투자는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단타도 안 됩니다. 아마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의 중기 투자에 사용하신다면 매우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인버스 ETF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버스 ETF는요, 합성펀드입니다. 이 합성펀드라는 말이 좀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합성펀드라는 거는요, 서로 특징이 다른 두 개의 상품을 합쳐놓은 겁니다. 인버스 ETF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요? 제가 써놨죠? 선물하고요, 예금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선물을 매도하고요, 그리고 예금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또 같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모든 펀드에는 운영 수수료가 붙죠. 이 운영 수수료가요, 한 연 1%가 조금 안 되게끔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게 이자 때문에도 발생한 손실도 있어서 장기 투자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은요, 선물을 매도합니다. 선물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뭐죠? 선물을 팔 경우에는 하락하면은 이익이고 상승하면은 손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버스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선물 자체는요, 굉장히 이 레버리지가 세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너무 이게 도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금을 합치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내재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가격이 200이다. 근데 만일에 코스피가 200에서 150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50만큼의 이익을 보는 게 선물 매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지금 당장 큰 돈을 쓰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선물에는 항상 그 시간 가치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자 손실에 대한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같이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용 수수료를 빼게 되죠. 근데 이 인버스 ETF는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약정 이자는 대부분 예금 이자보다 큽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시간 가치의 손실이 이자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운용 수수료가 1년에 1% 정도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역시 손실을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인버스 ETF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지수가 횡보만 해도요, 결국 손실이 발생합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주 단위 투자를 하시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인버스 상품에 나온 설명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1년 동안에 실제로는 한 3%의 코스피 200의 하락이 있었지만 실제 손실은 약 5% 정도 손실이 발생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2% 이상의 갭이 난 이유는
운용 보수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가치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는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인버스를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원칙, 첫 번째,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인버스는 인내의 투자입니다. 왜냐면은요, 실제로 인버스를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전체 구간은, 주식 운영 구간에서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관망을 해야 되는 상품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최근 1년 동안의 코스피 200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강한 하락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뭐,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등이 있고 하락이 있거나, 최근에도, 강한 반등이 있고 하락이 좀 깊게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평선, 120일 이평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세 하락장이라서 그래요. 대세 하락장일 경우에는 반등이 있다 하여도 그 반등이 수명이 짧고요. 결국에는 깊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강한 악재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강한 반등 이후에 지수 하락 초입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지금 이제 하락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가끔 하락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난감한데요. 지금 이건 제 실제 사례인데요. 지금 보이는 저 빨간색 화살표가 제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장유 횡보하고 나서 저 때쯤에는 이제 하락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강한 하락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횡보를 해버린 거죠. 어느 정도 약보합으로 간 거죠. 이렇게 지수가 횡보할 경우에는 일단은 2주 내지 4주 정도 홀딩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요. 이거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를요. 일단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장이 반등을 계속 하더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버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강한 반등이 있거나 강한 악재가 있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하락을 보이기 시작할 때 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최근 1년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한 2개월 정도 상당히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약보합을 보였죠. 주식 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하락 반전의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이 정보의 선택은 독자 여러분들의 것인데요. 저라면 다음 주 인버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버스 들어가고 한 달 정도 지켜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래도 한 1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요. 인버스 투자는요. 하락장에 유효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인버스는요.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초단타 역시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투자 기간의 3분의 1, 30%에서 40% 정도만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강한 악재, 강한 반등이 꺾일 때 진입을 하셔라. 진입을 하신 다음에 2주에서 4주 정도 수익을 실현하신 다음에는 매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하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리듬이 좀 있기 때문에 하락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나면은 항상 하락만 있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최대 한 달이나 2달 정도 유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등이 있기 때문에 2주에서 4주 정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서 관망을 하시면서 장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버스 투자는요. 전체 투자 기간에서 30에서 4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에서 70%는 관망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인버스 투자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인버스 대투자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